안녕하세요. 동보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타이타닉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전처리를 해봤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데만 20분을 꽉 채웠죠. 그만큼 우리가 깔끔한 전복 데이터라든지 당뇨 데이터 같이 깔끔한 데이터를 찾기는 좀 가능성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다고 깔끔하지 않는 데이터인데 흥미롭고 뭐 진로나 뭐 실생활에 연관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가 있으면 저 데이터 전처리하기 어려우니까 버려 이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하는 법을 상황 상황마다 경험을 많이 해야 인공지능 스킬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부터는 인공지능을 바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DF 타이타닉 이 생존 여부가 종속 변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드랍해서 생존 여부만 빼고 X에 넣으면 나머지가 종속 변수겠죠.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대 3으로 나눴습니다. 요렇게 하면 이번에 좀 힘들었죠. 데이터 전처리가 힘들었는데 요렇게만 하면 인공지능은 금방 한다. 그래서 사이켄런에서 트리에 디시전 트리 클래시피어가 있습니다. 요 의사결정 트리를 불러와서 DT에 넣고 그 DT에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학습하면 어, 끝인 거예요. 데이터 전처리가 사실상 여기까지잖아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데이터 처리만 하면 이 세 줄이면 인공지능은 끝인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 중요한 거를 요 단원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줄로 해서 타이타닉 생존 여부를 알려주는 의사결정 트리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X 테스트 데이터를 그 모델에 넣었어요. 그럼 D 프레딕션은 이제 예측 값이 됩니다. 예측 값이 되고 예측 값과 실제 값을 비교하니 78% 정도가 나왔네요. 78%. 우리 앞에서는 막 90 몇 퍼짜리 하다가 78% 하니까 진짜 정확도가 낮죠. 그래서 와 우리가 뭐 타이틀도 뽑고 뭐 평균으로 대체도 하고 진짜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겨우 78%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 너무 좋은 정확도 높은 그다음에 깔끔한 예제만 하다가 지금 배우는 분들이 직접 인공지능을 만들 때는 요 상황보다 더 안 좋습니다. 네, 현실은 저도 뭐 한 몇천 번의 실패, 몇천 번은 조금 오바고 죄송합니다. 몇백 번, 100번, 200번 실패하면 이렇게 괜찮은 한 가지 예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100번, 200번 실패해야 하나의 좋은 모델이 나온다. 제 경험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무조건 딱 만들면 빡 하고 정확도 높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봐야 돼요. 실제가 true인데 분류가 true예요. 그럼 TP, true positive. 그다음 false인데 true라고 잘못 말했어요. 그럼 FP. 그다음에 실제가 true인데 F라고 잘못 말하면 FN. 근데 실제가 false인데 false라고 말하면 trueN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TP랑 TN은 뭐예요? 맞은 거. FN이랑 FP는 뭐예요? 틀린 겁니다. 앞에 T가 붙이면 맞은 거, 뒤에 앞에 F가 붙이면 틀린 겁니다. 보면 요 혼동 행렬 보이세요? 요거는 여기가 0, 1이에요. 0, 1입니다. 생존하지 못했는데 생존했다고 맞게 말한 게 129명. 생존했는데 생존했다고 맞힌 게 79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확도만 알 수 있지만 컨퓨전 매트릭스 혼동 행렬을 이용하면 지금 여기 컨퓨전 매트릭스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인공지능이 보면 지금 합하면 생존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지금 157개 중에 128개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생존자에 대해서는 110개 중에 79개를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좀 더 성능이 좋죠. 그러면 이거를 성능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럼 요 데이터를 개선하던가 아니면 여기에 테스트 셋을 좀 조절하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생존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예측률은 82%, 근데 생존자는 0.72%가 됩니다. 분류 지표에 뭐 리콜, F1, 서포트 요런 게 있는데 요거는 좀 많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봤던 뭐 요거에 대한 뭐 확률, 정확도, 요거에 대한 정확도, 잠깐만요. 요거에 대한 정확도가 또 하나의 지표고 요거에 대한 정확도가 하나인데 저거는 저는 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요 프레젝션 또는 CA라고 합니다. Classification Accuracy라고 하는데 그냥 전체분에 맞은 거 요거를 좀 보는 게 낫습니다. 리콜이나 F1나 서포터는 뭐 실무가 아닌 이상 아니면 진짜 전문 분석가가 아닌 이상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트리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깊이 이해해야 넓게 쓸 수 있다. 그냥 알고리즘 불러와 세 줄로 알고리즘 학습해 끝이 아니라 얘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이렇게 인공지능 모델이 됐는지를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결정 트리가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걸 시각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오고 파일로 안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이 뭐죠? 0 아니면 1이 뭐죠? 바로 서바이브 하지 못했냐 아니면 서바이브 했냐 이런 거고, 다음 피처 네임은 이렇게 불러오고, 진위 개수는 더 알아보기 위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더 알아보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도 채워주고 요걸 하면 이렇게 의사결정 트리가 보입니다. 그러면 요 보면 여기 보이시죠? 편향, 의사결정 트리의 단점, 과부하와 편향. 그다음에 데이터가 하나 들어오면 요 트리가 다시 다 깨집니다. 다시 다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의해서 의사결정 트리는 잘 안 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요 안에 분기가 있어요. 아까 진위 개수에 따라서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가 나눠집니다. 진위 개수에 의해서 질문이 선택이 됩니다. 이 질문을 하면 더 잘 구분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단점을 확인했고, 요 진위 개수나 의사결정 트리의 원리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알아보고요. 지금은 랜덤 포레스트로 의사결정 트리가 이런 단점이 있다, 정확도가 낮다, 랜덤 포레스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데이터는 전처리가 돼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예제는 한 가지의 기계학습과 하나의 딥러닝으로 비교를 했다면, 이번에는 의사결정 트리와 랜덤 포레스트 두 가지의 알고리즘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킨런에 여기 보이죠? 앙상블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합친 결합한 원천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피어를 가져오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예요. 근데 분류 쪽으로 쓴다 이거예요. 랜덤 포레스트니까 트리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죠. 최대가 50개입니다. 그 다음에 맥스 피처는 요 그 층입니다. 층 8층 정도 할게요. 여기 최대입니다. 최대로 하고, 랜덤 스테이트는 말 그대로 요거 하면 그 정확도 재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랜덤이 들어가니까 고정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을 하고 X 테스트를 넣어서 예측 값을 출력을 하고 비교하니까 그냥 다 똑같죠. 이 과정 이제는 이 과정을 똑같고 보면 85%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아까는 78%였잖아요. 78%에서 한 85% 정도로 나왔으니까 알고리즘 하나를 바꿨는데 7%의 정확도가 올랐다. 이거는 엄청난 그런 수치죠. 근데 타이타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좀 데이터 전처리를 조금만 하면 진짜 50%도 안 나옵니다.
50%도 안 나오는 정확도인데 데이터 전처리를 잘해서 78%까지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85%도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붐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목적에 맞는 알맞는 데이터를 찾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적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그에 맞는 알맞은 알고리즘을 선정하는 것이 높은 정확도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혼동행렬로 봐도 확실히 요 맞은 거, 예, 생존자든 뭐 생존하지 않든 이 맞은 거에 대한 개수가 늘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survive보다는 not survive에 대한 정확도가 높네요. 예, 이걸 가지고 모델 개선을 한다면 이 데이터 위주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로 콜앱 파일을 실행을 하면서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umpy pandas 가져오고요. 그다음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1년 번호, 그다음에 survived 생존 여부, 그다음에 승선 등석, 그다음에 이름, 뭐 성별, 나이, 그다음에 직계 가족, 뭐 직계 가족이 아닌 동반 가족, 그다음에 티켓, 그다음에 요금, 켈빈, 엠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좀 많이 20개 정도 보면, 이렇게 보면 티켓 보면 뭐 A-C, 뭐 스톤 02,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요. 너무 업체가 여러 개였던 것 같고, 요금 정도는 괜찮은 것 같지만 칼빈이 딱 봐도 none, not at number, 결측치가 너무 많죠, 그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엠박 같은 경우에 none 값은 이렇게 세로로 엑시스 0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가로입니다. 가로 행으로, 그러니까 행렬이 더 편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칼비는 요 세로 열로 없애는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시면 df 타이타닉 is null 하면 true false 판별을 해줍니다. null이냐 아니냐 이렇게 쭉 보여주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 다 보이지도 않고 몇 개냐가 중요하죠. 이렇게 썸을 해주면 결측지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 그다음에 칼빈, 그다음에 엠박 승선 위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밖에 없는 요거는 요 인플레이스 툴을 없애고 한번 해볼까요? 해보면 요런 걸 계속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뭐가 달라지는지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보면 다시 보면 두 개로 돼 있죠, 그쵸? 근데 엑시스 인플레이스 트루를 하면 제거하고 저장까지 하는 거예요. 갱신까지 해주면 이렇게 하면 두 개였는데 0개로 없어집니다. 이 인플레이스 트루는 데이터 전처리에서 엄청 많이 쓰입니다. 이건 그냥 외우고 가셔야 돼요. 일단 이번에 평균으로 대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고, 평균이 29살이네요. 그래서 여기 df 타이타닉을 보면 이런 식으로 넌 값이 있죠. fill 나 해서 29살로 넣겠습니다. 넣고 저장하기.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나이가 29살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순식간에 이제 두 가지의 데이터 전처리를 끝냈고요. 한번 이렇게 그래도 데이터 전처리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확실히 엠박이나 나이에서는 나온 값이 없고, 카비는 아직도 있죠. 그 다음에 이름을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출해 볼게요. 호칭, 그러니까 점 앞에 있는 한 개 이상의 A부터 Z까지. 그럼 여기서는 그 띄어쓰기나 뭐 쉼표나 이런 것들은 포함 안 되니까 결국엔 점 앞에 호칭의 그 단어만 이렇게 추출해서 df 타이틀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크로스탭도 괜찮아요. 크로스탭도 그냥 표로 좀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한눈에 보여지게. 성별에 따른 요 호칭을 한번 보면 요런
캡틴 콜 뭐 이런 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거는 다 여성이죠. 요게 미스나 미세스에 관련된 호칭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합쳐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범주를 묶어주고요. 네, 그다음에 필요 없는 속성 1년 번호 필요 없고 네임은 타이틀로 이미 추출했고 티켓은 뭐 형식이 너무 제각각이고 칼비는 630개인가 80개인가 너무 많죠 결측치가. 그래서 아예 그 열로 세로로 추출 빼버리는 거 드랍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날씬해졌죠 데이터가 이렇게. 네. 그 다음엔 요 부분입니다. 다 인공지능 이거 다 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입문에서 가장 쉽게 이 문자를 인공지능으로 인식하는 방법은 그냥 그룹 져주면 됩니다. 이렇게 1, 2, 1, 2, 3, 1, 2, 3, 4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또 다른 처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문자를 변환하는 방법을.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숫자로 되어 있고요. 의사결정 트리 만들기 전에 독립변수, 종속변수 나누고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트리 불러와서 학습시켜보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해봅니다. 예측값을 해보고 그 다음 예측값이랑 실제값이랑 비교하니까 76.77 이번에 한 77% 정도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혼동행렬로 구체적으로 확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레포트라고 해서 이렇게 세부 지표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화 트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완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게 첫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 분기예요. 진위 개수가 제일 크니까 요걸로 많이 갈린다. 그래서 성별이 1이냐 2냐 요거에 따라서 389야 233개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진위 개수가 높은 게 분기가 됩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의사결정 트리가 나오고요. 네. 이렇게 하고 옆에 놓으면 그 의사결정 트리 그 파일이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다운로드 할까요? 다운로드 하면 의사결정 트리의 분기 전체적인 그 파일이 보이게 됩니다. PNG 파일로 보여요. 네,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성별이었고 두 번째는 나이네요. 9살 이상이냐, 뭐 8살 이하냐 이렇게 나눠지네요. 두 번째 질문이.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또 각각 뭐 다르긴 하지만 뭐 요금이나 뭐 동반 가족 수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트리는 50개, 그다음에 그 맥스 피처 8개, 속성수죠. 속성수. 제가 잘못 말했네요. 속성수고 그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고정해주고 예측값 주고 정확도 보면 85% 정도 77%에서 85%니까 한 8%, 7, 8% 정도 상승을 했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는 진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좀 무게를 두고 한번 타이타닉 생존자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배우고 결국에는 직접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될 건데 실상은 좀 힘들다. 왜냐? 내가 원하는 딱 맞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를 잘 처리하는 이런 능력을 많이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좀 진위 개수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보쌤이었습니다.